안녕하세요. 국수단치 39회 수학 가형 해설 강의를 맡은 이태훈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A형 강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전처럼 또 한번 힘차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1, x2, x3, x4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기출문제였네요. 자, 근데 그러한 숫자 4개를 순서상으로 만들어낼 건데, 자, 가 조건, 나 조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x1-x는 2 이상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인접한 두 개의 항이 크기 차이가 2개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뭐 1하고 3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5하고 7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x4가 10이래요. x4가 지금 제일 큰 숫자죠. 그쵸? 제일 큰 숫자. 차례대로 이렇게 커지니까 가 조건에 보시면 차가 양수니까 계속해서 커지는 숫자죠. x1부터 x4까지. 그쵸? 자, 그럼 제일 큰 숫자인데 10이 이하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0부터 12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골라와서 어떻게 그 차가 최소 2 이상 되게 숫자를 뽑아오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1번 문제에서 묻는 질문이죠. 그렇죠? 자,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로요. 우리가 굳이 숫자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몇 번째 숫자를 가져올 거냐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판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0, 1, 2, 3, 제가 뭔 짓 할 것 같아요? 12까지 다 쓸 거야.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0부터 12까지 숫자가 있는데 저는 숫자를 x1, x2, x3, x4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고를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3을 내가 x1으로 잡고요. 5를 x2로 잡고요. 8을 x3로 잡고요. x4를 10으로 잡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숫자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앞에 3개는 선택 안 하고요. 가운데 선택 안 하고요. 또 선택 안 하고요. 선택 안 하고요. 선택 안 하고요. 자, 그러니까 x1부터 x4까지는 몇 번째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그러면 선택하는 것 전에는 몇 개를 선택 안 할 거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x1, x2, x3, x4를 그 숫자 자체가 2 이상이 벌어지려면요. x1, x2 사이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그라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최소한 1개 이상은 있어야겠지. 그치? x1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그쵸? x1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x2가 3이 되게 하려면 가운데 1은 빼고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인접한 두 개의 숫자가 2 이상의 차이가 나려면 어떻게 된다? 자, 그림처럼, 요렇게 중간에 동그라미 한 칸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쵸?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숫자로 뽑아오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겠다? 자릿수, 몇 번째 자리, 그리고 선택하지 않을 자리를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x1, x2, x3, x4의 숫자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린 이걸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x1하고요. x2 사이에는요. 최소 하나는 선택 안 하는 자리, 빈자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x3하고도 그런 차이. x4하고도 그런 차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총 5자리죠? 그렇죠? 총 5자리인데 여기 안에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더 집어넣을 거예요. 몇 개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벌써 자리는 x1, x2, x3, x4 4개는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있는 동그라미 3개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릿수는 남은 자릿수는 6자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거 5자리, 이제 집어넣을 동그라미 개수 6개. 그렇죠?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OHU.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21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1, x2, x3, x4 숫자를 0에서부터 12까지 숫자를 가져올 게 아니라 나 x1부터 x4까지는 내가 숫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 동그라미, 숫자를 선택하는 그냥 x1, x4 결정하면 되고 선택하지 않는 동그라미를 그냥 넣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x1, x2, x3, x4가 동그라미에서 인접하지 않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근데 해설지 풀이에요. 자, 선생님이 좀 더 다르게 풀어볼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별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별은 세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별해 이렇게 타이틀 멋있게 써볼까? 별해. 자,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수직선 하나를 하나 그려놓을게요. 수직선 하나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수직선이에요. 0부터 시작하고요. 12까지 끝나요. 그렇죠? 자, 저는 이 중간에 정수인 점 하나를 x1, 또 다른 하나를 x2, 또 다른 하나를 x3, 또 다른 하나를 x4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할 겁니다. x1, x2, x3, x4는요 아까 얘기했던 0부터 12까지의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수직선상의 정수인 격자점의 위치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0하고 x1 사이에서는 숫자가 0 이상인 정수가 되면 될 거고요. 1하고 2 사이는 가조건에서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간격이 벌어져야 될 거고요. 2하고 3 사이에서는 3 이상의 미안해. 3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2죠. 2. 뭔 소리야.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에서 역시 2 이상의 간격이 벌어질 거고요. 4하고 12 사이 그냥 0 이상만 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요런 거 볼까요? 0부터 x1까지 거리를 a라고 하죠. 물론 얘도 정수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 여기 b 마찬가지죠. c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 e도 마찬가지. a, b, c, d는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때 a와 b와 c와 d와 e의 합은 항상 12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 B, C, D, E 다 의미 아닌 정수고요. 아닌 정수. 또 있어요. B하고 C하고 D만큼은요. 전부 다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2 이상이 돼야 된다. 됐죠? 그럼 아까 문제와 똑같죠? 그렇죠? 인접한 두 개의 숫자는 2 이상이 된다. 자, 그런데 그걸 수직선에 놓고 봤더니 또 다른 부정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숫자가 총 몇 개? A, B, C, D, E 6가지입니다. 그렇죠? 6가지고요. 이 6가지의 숫자 중에서요. 이 6가지의 숫자 중에서 미안해. 5가지죠. 5가지 숫자 중에서 B, C, D, E B, C, D 얘는 12 이상이 돼야 된대요. 말을 자꾸 꼬이네요. 2 이상이 되는데요. 자, 이거를 부정방정식 근의 개수 12 중에서 2씩 떼서 B, C, D에다 우선 주세요. B, C, D에다가 그러니까 마치 12개의 바둑알을 A, B, C, D, E라고 하는 5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B, C, D는 2개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미리 2개를 주는 거죠. 미리 2개를 줘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6개 주고 나면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그럼 A부터 E까지 바둑알 6개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OH6이 되는 거죠. OH6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방법의 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OH6입니다. 아까와 답은 똑같겠죠? 그렇죠. 210. 자, 이렇게 해서 별해까지 해봤어요. 늘 그랬듯이 정리 잘 하셔야죠. 어떻게? 영상 멈춰놓고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 정리 노트로 가야죠. 자, 그럼 잠시 후에 볼까요? 자, 정리 노트로 왔어요. 정리 잘했죠? 정리 노트는 정리하면서 노트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영상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할 때 정리 다 하고 옮겨 정리 노트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우의 수. 물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연습한 문제가 되었긴 했지만 사실상 여러분 좀 크게 좀 봐야 돼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숫자를 아까 문제를 예를 들자면 12개, 총 13개구나. 0까지부터 12개까지, 12까지의 숫자 중에서 4개를 골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x1부터 x4까지의 숫자의 위치를 동그라미 빈칸과 x1, x4의 배열에서 생각한 거죠. 이웃하지 않게. 자, 그렇게 비율을 해놓고 보니까 부정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돼요. 별해도 마찬가지로 부정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됐고요. 요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즉,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비유다. 비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비유하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바로 경험이라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하면요. 모르는 문제도요. 이 경험을 통하게 되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개념 문제의 풀이로 국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번 문제 마무리할게요. 정리 노트가 물론 약간 피상적이긴 했지만 잘 새겨 들으시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 테니까 거기서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이번에는 지금 삼각함수 들어있고 아주 좀 복잡한 문제가 됐네요. 자, 자, 봅시다. 0부터 2파이까지 있는 a가 있는데요. 이렇게 등차수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am부터 am 플러스 1까지 이 폐 구간에서 이러한 함수가, 그쵸? 이러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최대가 되는 x값 bn, 최소가 되는 x값 cn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 다음 보기처럼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골라봐라. 맞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금 함수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보세요. 자, 우선 다음 슬라이드로 가기 전에 fx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놓고 합시다. 자, 지워버려. 자, fx를 보시면요. 요 앞에 붙어있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우리가 사인의 진폭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수함수로 되어 있는 그것도 감소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fx 그래프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대충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팍 왔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와 하고 내려왔다가 진폭이 좀 주는 그런 그래프라고요. 좀 민망하네. 그치? 자, 대충 그래프 개형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사인처럼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진폭이 점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거 염두에 두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상당히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기억, 니은, 디귿 요거 좀 감안해서 찬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첫 번째 기억 조건부터, 기억 보기부터 볼 겁니다. A가 4분의 파일 때 B2, 즉 A2부터 A3까지 범위 내에서의 최대가 되는 x값이 4분의 9파이다. 최대 최소요? 아까 선생님 그림 그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아까 했던 fx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가요, 점점 진폭이 줄여 사인처럼 가는데, 봐봐.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진폭이 좀 더 줄어요. 이렇게 점점 줄어요. 이렇게 또 줄고요. 그럼 더 줄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찰랑찰랑 이렇게 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인 앞에 뭐 2가 붙어있으면 최대 최소 2, 3이 붙어있으면 최대 최소 3, 마이너스 3까지, 뿔마 3 이렇게 하잖아요. 개수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인이 이렇게 혹시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9파이는 말이 안 되잖아. 왜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앞에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나요. 자, 보세요. 미분을 해볼 거예요. 아까 그 fx를. 자, 미분을 딱 해보면요. 2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에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죠.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잠깐 헷갈렸어요. 큰일 날 뻔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0이 되는 곳이 바로 극대, 극소, 즉 최대, 최소에 해당되는 후보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래프의 극대, 극소 위치 어딘지 알겠어요? 자, 얘를 보면요. 극대, 극소의 위치가 이렇게 돼요. 코사인하고 사인 같아진 데가 어디예요? 한 주기 내에서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뭐 2파이씩 증가할 테니까. 그렇죠? 자, 여기 4분의 파이에서 한번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에서 한번 같아져요. 그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시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2파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파이 증가해서 4분의 9파이. 저기서 2파이 증가해서 4분의 13파이. 이렇게. 그렇죠? 어차피 주기성이 둘 다 주기가 2파이니까 같은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극대 얼마? 4분의 파이. 여기 극소 4분의 5파이. 여기 다시 극대 표시 제대로 해야죠. 4분의 9파이. 여기 극소 4분의 13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렁줄렁 가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기억 다시 보시죠. A가 여기에요. A가 여기가 A야. 조항 A. A1. 자, 그러면 A2는 어디겠어요? 그쵸? 한 줄기 샥 가가지고 여기가 바로 A2가 돼요. A3는 어딘가요? 한 바퀴 저기 4분의 파이 더 간 곳이겠죠. 그렇죠? 2파이보다 4분의 파이. 아니면 4분의 9파이에서 2파이 더 더한 4분의 17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저기 있을 거예요. 4분의 17파이. 자, 뭐 하나 좀 더 그릴까? 그냥 이왕 그린 거? 여기 4분의 17파이. 여기가 바로 A3예요. 그러면 A2부터 A3 사이 최대값 되는 거 어디예요? 당연히 여기죠. 선생님 왜 여기 안 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폭 준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A2가 그러니까 A2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 A2가 되겠죠. 즉 B2가 4분의 9파이 맞아요. 그렇죠? 또 종쳤어요. 맨날 쳐요. 제가 막 촬영만 하면 쳐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그럼 이제 니은으로 가볼게요. 자, 0하고 4분의 파이 사이에 A가 있으면 그러면 잠깐 위쪽 그림을 좀 참고해 볼게요. 자, 0하고 4분의 파이 사이에 A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렇게 A가 있다는 거죠. 여기 초항 A.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BN과 CN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BN과 CN. 어디서 될지 한번 살펴보죠. 자, A가 여기 있으면요. 자, A가 지금 0하고 4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그 다음에 A2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A2. 그렇죠? 그 다음에 A3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A3. 그러면 4분의 파일 때 최대가 되고요. 4분의 9파일 때 최대가 되고요. 각 구간별로 그렇죠. 4분의 17파이 이렇게 됩니다. 등차수열을 이루네요.
그러니까 B에는요. 초항이 뭐예요? 초항이 4분의 파이고요. 공차가 2파이인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자, CN도 마찬가지겠죠. 최소값. 자, 보세요. 언제? 4분의 5파이에서 4분의 13파이에서 계속 그러고 2파이씩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5파이가 초항이고 공차가 2파이인 등차 수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남았죠? 자, F BN분의 F CN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산해 보시면 그만 알아요. 지수법칙인데 뭐.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파이 승이 나오고요. 그거의 절대값 F BN의 F CN. 요거의 절대값은 2의 파이 승분의 1. 그럼 2의 3승분의 1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클 거냐? 당연히 2의 3승 쪽이 더 크죠. 왜? 2의 거듭제곱 보세요. 파이하고 3. 누가 더 커요? 파이가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2분의 파이분의 1과 2의 3승분의 1하고 분모만 비교하면 2의 파이승이 더 큰 거니까 분모가 더 커요. 그럼 숫자는 더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맞아요. 2의 3승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렇지? 자, 이렇게 니은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이제 세 번째 디귿 보시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자, 디귿으로 왔어요. 디귿을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파이란다. A가 파이하고 2파이 사이예요. 아까 니은은 뭐였죠?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였어요. 그거 그대로 갖다 썼다는 디귿 딱 틀려버려요. 그럼 아웃, 뭐 대학도 아웃,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미안해요. 그렇게 하지 말란 뜻이지. 그치? 자, 그러면 A가 자꾸 파이가래. A가 파이하고 2파이 사이일 때는 BN이 어떻게 변화해요? BN이요. 아까는 초항이 4분의 파이였지만 공차 2파이 등차 수열을 갖지만 이번에는 초항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뀝니까? 4분의 파이에서 2파이만큼 더 간 4분의 9파이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B에는요. 일반항이 2파이 n에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n에 대한 1차 시민 등차 수열 초항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 4분의 파이 써준 거예요. 그렇죠? 자, 이 bn을 이제 fx에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래야 저 뒤에는 무한급수 해결할 수 있겠죠? fbn. 자, fbn이라고 하는 건요. 자, 2의 4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2파이 n 플러스 4분의 파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사인이 있었어요. 2파이 n에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되겠죠? 뭐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사라지고요. 2에 마이너스 2파이 n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사인 2파이 n이 있어서 부호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언제나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2가 된다. bn 써놓고 보니까요. 등비수열이에요. FBN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FBN수는 등비수열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무한합이에요. 그렇죠? 등비수열. 알죠? 뭐? 1-R분의 A다. 이때 R이 뭐예요? 공비죠. A가 뭡니까? 초항입니다. 뭐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분모 1 마이너스 공비 얼마입니까? 얘 보고 하시면 되죠. 얘 보고. 그렇지. 얼마? 2의 2파이 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초항은 뭐가 돼요? 1 넣어보면 되죠. 2의 2파이 승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이제 끝내야죠. 2배의 2의 2파이 승 빼기 1 거기에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디귿을 보시면 문항 뒤에 요게 없네.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2의 2파이 승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 자, 요렇게 끝나는 겁니다. 틀렸네요. 틀렸어. 아싸.
기억 니은만 답이네. 기억 니은. 오, 간만에 기억 니은 이거 다 아닌 게 나왔다.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역시 또 리마인드 해보시고 영상 멈춰놓고 그럼 마지막 노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노트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뭐 특이한 형태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없었던 수열과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결합돼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종종 보게 될 겁니다. 왜? 수열에도 규칙성이 있고요. 삼각함수에도 규칙성이 있죠. 그렇죠? 그런 규칙성들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체크해 보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최대값들 그런 거 체크해 보면서 규칙성을 파악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올 거니까 이번 노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앞으로 수열과 삼각함수가 나온 문제는 좀 신경 써서 스크랩해 놔야겠다. 왜? 올해 이과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문제를 고르셔서 따로 한번 다시 연습하는 그런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와 초월함수의 뭐 결합된 형태의 그래프 그리는 거 뭐 그거는 미분할 때 많이 배우잖아. 그렇지? 하지만 수열이 문제죠. 거기에 수열이 엮인다는 게. 자, 아무튼 이렇게 국수한치 39회는 마쳤어요. 정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무조건 복 받으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